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데 조폭 이야기요? 돈을 전부 날린다고요? 어렵다고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정확하게 무엇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경매를 접하거나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경매 투자로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는 싶은데 주변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려 합니다. 한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때 이야기인데요. 조폭들이나 어떤 위압 때문에 제대로 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잘못하면 전부 날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막상 내가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렵더라, 조금 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경매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진입을 하게 되면 한번 여담으로 들을 법도 한데요. 경매법원에서 경매 입찰 당일날 조폭들이나 기타 관계된 어떤 위압, 이런 힘을 이해관계가 없는 데에도 어떤 눈치라든가 위계에 의해서 제대로 좋은 물건을 못 받는다,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경매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법이 93년도 5월 1일 날, 1993년도 5월 달에 개정되게 되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에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의 절차에 있어서 호가제가 바로 입찰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가제는 어떤 물건을 매각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최고가 매수인 자격을 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 경매가 있죠. 자,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 없습니까? 1억 500 누가 하면은, 자, 1억 500 나왔습니다. 1억 1000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금액, 결과적으로는 제일 높은 금액을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소에 모두 여럿이 모였는데 더 높은 가격에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1억 5천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떤 좋지 않은 분들이 그걸 1억에 싸게 받아가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 좋지 않은 분들이 어떤 위력을 과시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거기서 높은 가격에 응찰을 해서 내 물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브로커들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담합이라든가 견제, 이런 것들을 없애고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즉, 경매를 담당하는 법이 따로 독립적으로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2002년도 7월 1일부로 민사집행법, 즉 절차법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소송법도 마찬가지죠. 민사집행법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민사집행법에서는 입찰제에 대해서 호가제와 그리고 기간입찰제, 그리고 기일입찰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서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해당 일에 모두가 가서 비밀, 즉 그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통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열어보고 순위를 매겨서 최고 금액을 쓴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격을 부여를 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간 입찰제는 무엇이냐?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등기우편이라든가 직접 와서 해당 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종료가 되면은 기일에 열어서 그 순위를 매겨서 매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호가제는 왜 남아 있는가? 호가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때는 호가제를 일부 실시합니다. 경매에서 해당되는 것은 집기들 있잖아요. 경매 물건을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그 안에 소유자 미상, 즉 전 소유주나 임차인의 물건이겠죠. 그 물건들을 정리를 하는데 강제 집행에 의해서 그 물건들을 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일정한 공고를 거쳐서 절차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해당 공고를 거쳐서 보관되었던 집기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관련 업자들 있죠. 중고물품 매매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호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그 범위나 규정들은 판례, 법원에 의해서 정립화돼서 현재는 그 무엇보다도 절차상에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일반 매매 시장보다도 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깔끔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경매 잘못하면은 돈 모두 날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모두가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그 냉장고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업체 물건 비교해 보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그거 직접 확인해 보고, 그리고 후기를 보고, 꼼꼼하신 분들은 일주일, 한 달까지도 그 비교를 해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이 정도의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들 1억짜리 빌라를 산다 그러면은 그 100배의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 입찰에 있어서 그 정도 노력에 100배를 들이는 사람은 없고, 그 정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왜 돈을 잃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잘못 모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욕심만 앞서가지고 응찰을 하는 경우겠죠.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물건을 입찰하게 되면은 그 절차상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게 바로 법원 경매입니다. 그 절차를 법원에서 담당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비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날린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물건의 하자나 특성 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어떤 해결책을 보지를 않고 그 차액만 가지고 욕심이 나서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거기서 경매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공부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찬찬히 잘들 이익 챙기면서 잘 진행을 하십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경매가 어렵다. 심지어 강의라든가 비슷한 거 한 번만 보고 어렵다 그러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용어들이, 법적인 용어라든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벌써 임대, 즉 전세월세 하시는 분들도 전세권 등기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하세요. 대항력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무슨 청구권, 가처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것은 그 한정된 범위가 없는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하는 데는요, 한정된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만 물건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특수물권 정도,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내지는 임차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머리 아프게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1, 2단계에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돈을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고 그 고른 물건을 현재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500만 원, 100만 원 이거 깎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소형 아파트를 사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200만 원 가지고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공을 들이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10% 20% 정도 감정평가, 보통 감정평가는 여러분들이 접할 때보다도 8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일정 공부는 무엇이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끝이 없어 보이면 힘든 거지만 충분히 그 한정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선배들의 경험에 의해서 확증된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매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